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이재무 시인의 위대한 식사입니다. 이런 달이 있는 밤에 밥을 먹으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자, 사람과 자연이 함께한 그날의 식사입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된장, 물김치, 풋고추에다가 자연이란 반찬도 차린 그날, 사람과 자연이 함께한 그날의 식사, 이재무 위대한 식사 해석. 고단한 하루 일을 마치고 말없이 둘러앉아 먹었던 소박한 식사는 밥만 먹은 것 아니었습니다. 밤새 울어대고 별이 뜬 밤입니다. 어둠 속에서 풀벌레들 울음소리 가득한데 우른 된장과 풋고추로 배가 불렀습니다. 밥 먹고 살인문을 나서니 산봉우리에 달이 떠오르는 그날 밤 먹은 것은 가장 위대한 식사였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마음까지 편안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정진규 시인의 추억, 감자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식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작품하고 분위기는 다르지만 같이 보면 좋습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이 시는 고단한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돌아와 맞이하는 시골 저녁 식사의 흥겨운 풍경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사람이 차린 밥상과 사람을 지켜보는 주변 자연이 어울리는 광경을 묘사한 뒤 화자와 달의 정서적인 융화를 통해 주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도시적 삶에서는 꿈꿀 수 없는 사물과 사물 사이의 감각적인 상응, 자연과 인간의 친화적 소통이 일어나는 대자연의 풍성한 잔치판을 시인은 위대한 식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명명은 이름을 붙이는 거죠. 자, 작품 읽기입니다. 산 그늘 두꺼워지고 흙 묻은 연장들, 허청에 함부로 널브러지고 바닷가 매캐한 모깃불 피어오르는 다 늦은 저녁 멍석위 둥근 밥상, 식구들 말 없는 분주한 수저질, 뜨거운 우렁된장 속으로 겁없이 뛰어드는 밤새 울음, 물김치 속으로 기계처럼 둥둥 별 몇 점 떠 있고 냉수 사발 속으로 새까맣게 몰려오는 풀벌레 울음, 베어문 풋고추의 독한 바닥물을 서름으로 능선처럼 불룩해진 배, 트림 몇 번으로 꺼뜨리며 살임 나서면 태지봉 옆구리를 헉헉 숨이 가쁜 듯 비틀대는 농주에 취한 달의 거친 숨소리. 그날의 위대했던 반찬들이여. 자, 감상해 보겠습니다. 산그늘 두꺼워지고 흙 묻은 연장들, 산그늘이 두꺼워지다는 것은 어둠이 밀려온다는 거죠. 산그늘의 변화를 감각적 이미지로 제시하여 시간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해가 넘어가니까 그늘이 길어지잖아요. 자, 흙 묻은 연장들은 일하는 도구죠. 이제 해가 넘어가니까 그 연장들을 던져놓고 집에서 정리도 하고 던져놓은 그런 상황이죠. 허청 함부로 널브러지고, 허청은 헛간입니다. 널브러지거나 흐트러지고인데 흐트러져 있다. 정리된 것이 아니라 흐트러지고 있다는 거죠. 피곤해서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당가 매캐한 모깃불 피워오르는, 모깃불은 여름에 이걸 불을 피워놓으면 모기가 적게 온다고 적게 옵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보여주는데요. 요 매캐하다는 것은 후각적 이미지잖아요. 모깃불 피워오르는 건 시각적 이미지죠. 계절적 배경을 후각적, 시각적 이미지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구체화라는 말을 형상화라고 하기도 하죠. 형상화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다 늦은 저녁 멍석의 둥근 밥상. 자, 밥상이 차려진 시간과 공간입니다. 저녁이고요. 공간은 둥근 밥상에, 멍석 위에 둥근 밥상에 이래 밥상이 차려져 있잖아요. 멍석 위에서.
식구들 말없는 분주한 수저질. 말없이 먹기 바쁘죠. 식구들이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자, 식구들의 말없는 저녁 식사입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다가 아니고 그립고 너무나 좋은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우렁된장 속으로 겁없이. 자, 우렁된장. 우렁이는 뭐 우리 고등 이름 비슷한 거죠. 우렁이가 들어간 된장인데요. 향토적 반찬입니다. 뛰어드는 밤새 울음. 자, 밤새가 막 우는데 이게 막 울고 있는데 그게 우렁된장과도 어울리고 있죠. 감각적 표현입니다. 뛰어드는 밤새 울음인데 밤새는 소리잖아요. 소리인데 뛰어드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소리가 세게 울린다는 거죠.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표현입니다. 물김치 속으로 비계처럼 둥둥. 자, 밤새 울음이 물김치 속으로 비계처럼 둥둥 떠다닌다. 이거 비유적 표현이죠. 요거는 물김치 속으로 비계처럼 둥둥은 요 비계는 별의 보조관념입니다. 처럼이 있으니까 직유법이죠. 둥둥은 음성상징어 대어입니다. 그죠?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뭐 운율감 또 사실감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거죠. 별 몇 점 떠 있고 냉수 사발 속으로. 자, 요거는 비계처럼 별 몇 점 떠 있다. 그 다음에 냉수 사발 속으로는 새카맣게 몰려오는 풀벌레 울음소리. 냉수 사발 속으로는 또 풀벌레 소리가 또 들어간다는 거다. 그죠? 된장 속에 밤새 울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물김치 속으로 또 비계처럼 별이 들어오고, 냉수 사발 속으로는 또 풀벌레 울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 자연과 이 모든 것이 어울리는, 호응하는 그런 상황이다. 인 거죠. 영탄법입니다. 새까맣게 물러오는 풀벌레 울음소리를 뭡니까? 청각적인데 시각적으로 표현했으니까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표현입니다. 울음소리를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밤새 울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그 풀벌레 울음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속으로 요 보면은 속으로 그 다음에 뛰어드는 그 다음에 울음 이렇게 반복되죠. 이것도 속으로 또 속으로 비계처럼 둥둥 떠 있는 요건 같은 구조는 아니네요. 냉수 사발 속으로 몰려오는 울음 이게 반복된다 그죠? 속으로 는 울음이 반복되면서 운율감을 주겠죠. 배음은 풋고추의 독한. 풋고추는 맵잖아요. 매운 풋고추 이것도 향토적 반찬입니다. 우렁된장도 그렇고 전부 다 향토적 반찬이 나옵니다. 까닭 모를 서름으로. 자, 이 부분은 서러움이라기보다 그리움의 정서입니다. 아마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좀 서러운 면도 있겠지만 이건 그리움의 정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능선처럼 불룩해진 배. 하늘이 능선처럼 불룩해졌다. 내가 비유적 표현이죠. 직유법이고요. 배가 불룩해졌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자연과 함께하는 식사로 배가 불렀습니다. 산새, 울음, 별, 그 다음에 풀벌레, 울음이 어울려서 같이 밥을 먹었죠. 인간과 자연의 일체감을 보여줍니다. 트림 몇 번으로 꺼트리며 살이 났으면 트림. 요즘은 트림하면은 예의 없다 이러는데 트림하면서 배를 꺼지게 합니다. 꺼지게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트림하는 것은 밥 잘 먹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태지봉 옆구리를 헉헉. 태지봉은 산봉우리입니다. 산 이름인데요. 지명인데 이 구체적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현장감, 사실감을 주고요. 태지봉 옆구리를 헉헉 넘어오니까 의인법이죠. 헉헉은 음성상징어입니다. 성어고요. 숨이 가쁜 듯 비틀대는 달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가쁜 듯 직유법이고 또 달이 이렇게 뭐고 살아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화류법입니다. 농주에 취한 달의 거친 숨소리. 자, 이게 또 달도 또 연결되네요. 농주는 농가에서 빚은 술인데요. 달이 농주에 취했다. 이거는 내가 취한 거죠. 다른 화자와 동일시 되는 존재로 의인화의 대상입니다. 농주에 취한 거친 숨소리. 자, 이걸 달이 거리면 올라온다는 뜻이죠. 청각적 이미지로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위대했던 반찬들이, 영탄법이죠. 위대한 반찬은 된장, 풋고, 추, 물김치만이 아니라 자연이 함께한 반찬으로 배도 부르고 마음도 즐거웠다. 요 영탄법과 돈어법이 쓰였네요. 감탄사와 존경의 의미로 그날의 즐거운 식사를 떠올립니다. 영탄적 어조고 또 시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돈어법도 쓰였습니다. 달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그날의 위대한 식사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 형식의 운문시고요. 성격입니다. 향토적, 예찬적, 회상적, 사실적입니다. 주제는 인간과 자연이 동화되었던 저녁 밥상에 대한 기억입니다. 특징입니다. 인간이 만든 음식과 인간을 둘러싼 자연이 감각적으로 상하는 시골의 밥상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자연과 인간이 동화되었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장면을 시적 정황으로 하여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울린 식사를 떠올리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고요. 시골의 모습과 구체적 지명 사용으로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유산 통사구조 뭐뭐 속으로 하는 울음이 반복되었죠.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합니다. 음성상징어 동동 흑흑 성어죠.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동감 있게 드러냅니다. 감탄사와 종결 의미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요. 계절적 이미지를 부각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이 모깃불에 나왔죠. 여러가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공감각적 표현, 주로 청각의 시각화가 나왔죠. 풀벌레 소리, 밤새 울음소리가 시각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표현으로 대상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